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시야를 제약하는 수업을 할 건데 다양한 표현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가들은 크게 에른스트, 칸디스키, 잭슨 폴록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 넘어가서 잭슨 폴록의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잭슨 폴록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밑에 깔고 페인트 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러한 기법을 드리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잭슨 폴록이 고안을 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물감을 부어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른스트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전 아시죠? 동전을 밑에다 두고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연필로 칠하면 종이의 무늬 부분만 새겨서 나오는 방법이죠. 그렇듯이 거칠거칠한 물체나 질감이 있는 물체에다가 종이를 깔고 문질러서 표현하는 방법을 프로타일 방법이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에른스트가 먼저 고안해서 사용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칸디스키 작품, 요거는 음악을 듣고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들도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표현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표현 기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물감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우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도화지 위에다가 물감을 뿌려서 표현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감을 번지게 하는 방법. 물을 많이 탄 물감을 가지고 물감이 번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시야 제작하는 데 이용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물감을 입김으로 부는 방법. 그래서 물감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물을 많이 섞어서 종이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빨대나 입김으로 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방법. 이거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 면에만 물감을 묻히고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한쪽 면에만 종이를 물감을 묻힙니다. 종이에다. 그 다음에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이런 문양이 다시 묻겠죠.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뽑아내는 방법. 이건 마블링. 그리고 이거는 종이를 불에 태워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법이 있는데 컵 우리 테두리 해야죠. 거기다가 물감 묻혀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문질러서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했었죠? 프로타주 기법. 이 프로타주 기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기법. 이 기법은 여러가지 색깔을 도화지다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검정색 크레파스 칠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 색깔 칠한 부분 가려지게 되겠죠. 그 부분을 송곳으로 긁어내면 색깔 부분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 스크래치입니다. 그리고 베틱. 요거는 베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많이 해봤을 거예요.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기법이다 하는 건데 크레파스는 기름 성분이고 물감은 수성이죠. 그래서 크레파스로 일단 칠해요. 그 다음에 물감으로 덮어서 표현하면 크레파스 부분에는 물감이 묻지 않겠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기법이 베틱입니다. 핑거 페인팅. 이거는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핑거, 손가락이죠. 페인팅, 물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색종이 테이프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모자이크, 우리 잘 아시고 있죠? 그리고 스텐실 기법이 있다. 스텐실 기법은 뭐냐면, 우리 종이가 있으면, 종이 위에 요런 동그라미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부분만 가위나 칼로 잘라.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양이 되겠죠. 그 밑에 물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도화지 이렇게 깔아놔. 그리고 구멍 뚫린 부분 위에만 물감을 넣어. 그러면 이 부분만 물감 칠해지게 되겠죠.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립 부분에 종이를 뜯어 놓고 그 위에서 물감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 스텐치 기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것도 스텐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은 종이가 잘라지지 않은 부분이고, 색깔 칠해진 부분은 종이를 잘라서 물감을 넣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우리 다 설명했고, 우리 시어 제약할 때 이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 활용해서 표현하면 좋겠죠. 이 기법 외에도 다른 기법이 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뭐 사실적인 기법 사용해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화를 제약하는데 표현 기법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와 관련된 주제도 있을 거고, 그 주제에 대한 이미지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창의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방법.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막연하죠. 그랬을 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 밑에 그림 보면 요게 마인드맵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나 자신이 있다 하면 그 관련된 핵심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나에 관련된 거를 적어봅니다. 가족, 일, 나, 가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나에 관련된 거를 또 가지쳐서 나가는 거예요. 취미가 있겠고, SMS가 있겠고, 잘하는 거, 뭐 책 쓰는 거,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가지쳐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생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표현하는 사고 기법, 마인드맵 기법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를 쳐가면서 핵심 단어 위주로 써가면서 표현해보면 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 관련된 여러가지 갈래들이 있겠죠. 뭐 선생님도 있겠고, 교사, 그리고 학생들도 있겠고, 그리고 학교에 사는 뭐 체육대회가 있겠고, 그리고 뭐 체육대회 관련된 거는 뭐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고, 이렇게 가지쳐 나가다 보면 그 관련된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낼 때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인드맵 기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PMI 기법이라고 있어요.
PMI 기법은 여기 플러스의 약자입니다. M, 마이너스 I, interesting의 약자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마인드맵 기법에서 다양하게 생산된 아이디어를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한 가지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3,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다 각각의 아이디어, 각각의 뭐 이미지나 생각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점, 비판적인 점, 여기 창의적인 관점, 뭐 흥미로운 점이 되겠죠. 요거를 각각 하나씩 다 써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쓰다 보면 단점이 적은 게 나을 거예요. 4가지 중에서. 그랬을 때 단점이 적은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야에 표현될 뭐 이미지나 뭐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선택이 다 됐을 때 우리가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가지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한 거나 한 게 있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디서 수업하냐? 교실에서 수업을 할 건데 시와 아이디어 발상 및 제작하기 수업을 할 겁니다. 이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 발상 및 제작하기 수업을 할 겁니다.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수채물과 물통, 붓, 색연필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이상입니다.